안녕하세요. 자, 1년간 여러분들 시험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여러분 실전에 들어가 가지고 그동안 갈고 닦았던 실력을 유감 없이 발휘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1년 농사는 마무리가 됐어요. 그죠? 또 저랑 열심히 또 함께 달려오셨던 분도 많고요. 특히 그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치러졌죠. 그죠? 치러진 따끈따끈한 문제를 가지고, 올해 2023년이죠. 그죠? 경감 승진시험 행정법 기출 문제를 간단하게 강평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총평을 좀 하고요. 구체적인 해설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형적인 문제 스타일이죠. 스타일은 사례 문제 50점, 그 다음 약술 문제 50점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그죠? 자, 일단 그 사례 문제가 지금 3개의 설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아마 첫 번째 설문은 이 경찰 관련 시험에서는 좀 생소한 지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그 행정고시에서 출제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문에서 1번, 2번을 합치면 이건 행정고시에 출제됐던 문제고요. 그 다음 그 세 번째 설문 같은 경우는 행정고시뿐만 아니라 이제 사법시험에서 출제가 됐던 스타일의 문제예요. 특히나 그 1번, 2번 설문 같은 경우는 행정고시에 출제된 지문을 그대로 옮겨왔어요. 그래서 약간만 변형을 가해가지고 출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그 설문 1번 같은 경우는 이 징계의 전체 흐름을 깨뚫고 있어야 돼요. 이건 사실은 경찰 관련 시험에 그대로 출제하는 것은 약간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 행정고시에 출제됐을 때도 이 문제를 답안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의 설랑설랑이 있었다고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 이제 그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예외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건 아마 제 사례 문제집 그 페이지 48페이지에 보시면 그 사례 6번은 문제를 그대로 옮겨놨어요. 그래서 그 설문을 여러분이 읽어보면 이 문제를 풀어봤던 친구들은 이 답안 구성이 매끄럽게 이루어졌을 겁니다. 이 예외적 행정심판 전체주의가 나왔다 해서 여러분들이 알겠다 쓰는 게 아니라 답안을 어떻게 매끄럽게 구성하느냐, 이게 핵심 포인트가 되게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이 행정심판을 거쳐서 소송으로 왔을 경우에 소 대상이 뭐가 되는지 그게 먼저 정해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답안 쓸 때도 대상 적격부터 먼저 쓰셔야 됩니다. 그럴 경우 대상 적격이 정해지면 그에 터잡아서 이제 제소 기간도 정해지게 되겠죠. 그죠? 그 부분을 묻는 겁니다. 그죠? 재결 소송. 이 문제를 답안 쓰실 때도 이 소청이라는 것이 특별행정심판이고, 그 다음 이 소청심사위원회가 특별행정심판위원회라는 걸 살짝쿵 언급하는 것이 답안 스킬상 좋습니다. 그래야 거기서 나오는 결과인 그 기본적인 내용도 재결로 이어짐으로써 우리가 원처분과 재결이라는 두 개의 처분이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답안에 써야 되는 거니까요. 그죠? 아시겠죠? 그게 이제 사례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죠? 아마 여러분들이 두 번째, 세 번째 설문은 어느 정도 눈에 익은 설문이라 가지고 답안 쓰는데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점수차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논리정연하게 답안을 구성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겠죠. 그죠? 다만 1번 설문 같은 경우는 아마 뭐야 이렇게 하신 분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술 문제가 2개가 출제됐죠. 그죠? 이 경찰 책임의 원칙하고 그 다음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금지인데, 어차피 이 2개 문제는 그 사례 논점으로도 항상 중요했던 거고요. 아마 제가 모의고사 때 사례 논점으로 계속 다뤄왔던 주제일 거예요. 그리고 약술 문제로도 A급에 분류되는 문제죠. 그죠? 그래서 아마 제가 약술 특강할 때에 이 2가지 문제를 그대로 다뤘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마무리 특강할 때도 제가 30몇 개 정도의 그 유력 출제 후보들을 뽑아서 나눠줬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도 보면 경찰 책임의 원칙을 A급으로 제가 분류해가지고 체크를 해놨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중배상금지도 B급 이상의 수준이 되니까 반드시 체크하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겁니다. 그까지 수준이 따라온 친구들이라면 아마 이 문제도 무난히 해결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무슨 특이한 게 출제된 거는 전체적으로는 없습니다만, 다만 사례 문제의 1번 설문 같은 경우가 이번 문제에서의 최고의 아마 여러분들의 아마 생각을 좀 이렇게 끌어내는데 만만치 않은 문제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여러분들 뭐 다 힘든 거 다 같이 힘들죠, 그죠? 그래서 아는 문제를 누가 더 슬기롭게 좀 아름답게 논리적으로 잘 표출해내는가, 여기서 점수차가 나게 될 겁니다. 자기가 못 쓰는 건요, 딴 친구도 잘 못 쓰니까 어차피 상대평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 약술 문제는 제가 뭐 크게 언급할 건 없어요. 사례 문제에 대해서 답안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전체적인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칠판을 좀 보실래요? 자, 문제 골격은 간단해요. 뭐 설문이 너무 적게 나왔어요, 그죠? 보면 이 경찰 공무원 갑이 있는데 이 친구가 이상한 짓거리를 했겠죠, 그죠? 뭐 징계에 해당할 만한 행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징계의 종류 중에서 정직 3개월 처분을 때렸어요. 근데 이 전에 여러분들 이 문제를 풀어가기 전에 하나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 징계가 진행되는 과정을 잠시 한번 보여드리면, 먼저 징계 의결 요구를 해요. 요구하고, 이건 사실 각종 고시에서 공무원 파트에서 상시하게 다룬 쟁점들입니다. 그래서 이 경찰 관련 시험에서 여기까지 물어볼 거라고 보통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 그 다음 징계위원회에서 이제 징계 의결을 해요. 의결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징계권자가 이제 징계 처분을 합니다. 징계 처분을 하면, 그 다음 상대방 징계받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제 불복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불복이 바로 뭐냐면 두 개예요. 이게 이제 소청하고, 그 다음 이제 행정소송.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소청과 행정소송을 다 거쳐가지고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중에서 이 부분, 징계의결 요구. 이 부분이 기속이냐, 재량이냐, 이걸 묻는 게 첫 번째 문제예요. 아시겠어요? 자, 봅시다. 그래서 어쨌든 갑한테 정직 3개월 처분을, 날짜 잘 보세요. 2022년 11월 1일자에 이제 갑한테 정직 3개월 처분이 왔어요. 그죠? 날짜가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갑이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행정심판은 임의적 전체가 원칙이지만 다른 법에 반드시 심판을 거쳐야만 소송으로 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필수 전치가 되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필수 전치가 바로 세 가지가 있다고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를 했었을 거예요. 그죠? 그 첫 번째가 대표적인 게 공무원이죠. 그죠? 공무원. 그 다음 두 번째가 뭐 국세 관련된 건데, 그건 여러분 시험하고 관계없고요. 그 다음 여러분 시험하고 관련되어 있는 건 도로교통법이죠. 그죠? 운전면허 취소 정지할 때. 그 중에 이번엔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출제됐으니까 이거 필수 전치겠다,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참조 조문이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힌트가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갑이 소청을 한 거예요. 소청을 했는데 이 소청은 특별행정심판이라는 걸 체크하셔야 되고요. 이 소청심사위원회는 특별행정심판위원회고요. 여기서 나온 이 재결은 행정심판의 재결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그게 징계 의결을 하고 해서 있죠. 이 징계 의결이 되는 순간 이게 일종의 재결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 갑이 이 처분 변경 재결에 대해서도 이제 불만이 있었죠. 처분 변경 재결은 뭘로 나왔죠? 정직 3월이 뭐로 바뀌었다고 되어 있죠? 거기에 설문에 보시면요. 설문에 보시면 감봉 3월로 바뀌었죠. 그죠? 감봉 3월로 이렇게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근데 이 친구는 이 감봉 3월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어가지고 다시 취소 소송으로 갔죠. 그죠? 취소 소송으로 갔다. 자, 이래 되면 이제 결국 처분이 두 개가 만들어지죠. 그죠? 원처분이죠. 이게 원처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재결이 하나 나왔잖아요. 그죠? 이것도 처분이잖아요. 그죠? 처분. 그럼 처분이 두 개가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뭘 소대상으로 해야 될지 우리가 정해야 될 거라고요. 아마 답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제가 그 포맷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라고 강조를 했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물어본 게 뭐냐면은, 일어났어요. 갑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A 경찰서장이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그럼 이 징계 의결을 요건을 갖췄다는 거죠. 요건 갖추면 이제 징계 의결 요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까지가 요건이고 이게 효과잖아요. 그죠? 그럼 이 요건 부분에서 여러분 참조 조문을 잠시 한번 보시면 그게 국가공무원법 78조 제1항에 보시면은 공무원이 다음과 같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게 요건이잖아요. 그 요건에 해당하면 징계역을 요구하여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요건에 보면은 여러 가지 여러분들 불확정 개념이자 전문 분야들이 들어있어요. 그럼 이건 판단 여지가 문제가 되는데 거기까지 쓸까봐 이번 문제 같은 경우 판단 여지는 논하지 말라고 아예 단서를 주어져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행정고시에 출제됐을 때는 판단 여지까지 검토해야 되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에서는 그 부분은 언급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충족이 됐다고 했을 때 반드시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된다면 그거는 기속이 될 것이고 요구하지 않아 선택을 할 수 있으면 재량이 되겠죠. 그죠? 근데 만약 기속이라면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안 하면 위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기속이냐 재량이냐 이게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조 조문 활용하셔가지고 기속이냐 재량이냐를 끌어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논점 정리해 보시면 핵심은 이거라고. 징계 의결 요구가 기속이냐 재량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재량이라면 재량의 한계를 준수한다면 징계 의결을 요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했다고 바로 위법이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핵심 논점이 이거라면 기속과 재량을 구별하는 기준 배우셨죠? 그죠? 법문은 기준설, 그게 통설과 판례잖아요. 그죠? 그 일반론을 쓰시고요. 자, 그러면 항상 답을 쓰실 때 이게 20점으로 출제된 건 제가 보기엔 좀 배점이 너무 많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20점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렇다면 이제 징계 의결 요구가 이제 뭐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이게 법적 성질이 뭔지를 요 기준에 빗대어 가지고 기속이나 재량이를 만들어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먼저 바로 징계 의결 요구의 법적 성질을 쓰지 마시고요. 일반론에서 구체론으로 제가 넘어가라고 계속 강조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징계가 뭐고 이 징계는 기속인지 재량인지 일반론 간단히 쓰시고요. 그 다음 우리가 논의해야 될 징계 의결 요구의 법적 성질을 요 기속 재량 구별 기준에 빗대 가지고 그럼 여러분 기속 재량 구별할 때 1차 기준은 어디서 찾는다고 배우셨죠? 법문헌에서 찾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참조 조문에 보시면요. 요구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요건이 충족되면. 그리고 경찰 공무원 징계령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판례도요. 이 판례를 기억하고 답안에 쓴 친구들은 아마 엄청난 플러스 점수를 받겠죠. 우리 판례도 기속이라고 언급을 했다고요. 아시겠죠? 그걸 이게 쓰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기속이니까 징계 의결을 요구 안 했다면 이건 위법하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맺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좋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에 대한 기본 골격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사실관계 2에서 갑이 자신의 징계 처분을 대상으로 취소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반드시 소청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느냐? 이게 이제 뭘 묻고 있는 거죠? 필수전치냐? 이걸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답을 쓸 때 여러분들 필수전치라는 건 당연히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써내려가야 되지? 이런 문제가 되죠. 그럴까봐 제가 아마 사례 강의할 때도 이건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모르고 알고의 문제가 아니라 답안을 어떻게 기술해 가느냐가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논점 정리 단계에서는요,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의 일반법이잖아요, 소송에. 그 일반법에 보면 임의적 전치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다른 법률에 반드시 심판을 거쳐야만 소송으로 오도록 돼 있을 때는 심판 거치지 않으면 못 오도록 돼 있거든요. 거기에 다른 법률에 이 국가공무원법이 들어온다는 것을 논정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참조 조문 활용하셔가지고 공무원법에 보니까 심판 거쳐야, 소청을 거쳐야만 소송 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게 바로 필수 전치를 얘기한다는 것을 논정을 하셔야 된다고.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제가 답안 구성을 딱 보시면 논점 정리해서 그걸 밝히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행정소송법의 규정 태도가 임의적 전치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필수 전치가 되더라.
그런데 예외에 대한 예외가 있다는 걸 제가 강조했었어요. 이 참조 조문에도 주어져 있잖아요. 필수일지라도 심판을 안 거치도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럼 사안의 경우는 이런 예외에 대한 예외에 포섭될 여지는 없는지 거기까지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럼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국가공무원법의 규정 태도를 보건대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고 안 거치면 못 오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예외에 대한 예외에 포섭되는 게 설문에 있는지 그까지 없더라. 그러면 사안 해결에서는 거치지 않고는 소송으로 못 온다.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되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셨죠? 예, 이 답서는 기본 포맷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 이걸 가지고 어떻게 10점을 만들어서 어떻게 쓰지? 어차피 필수 전지인데 이러면 안 된다고요. 이걸 탁탁 껍질 벗기듯이 벗겨 나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출발이 어디라고요? 행정소송법에서 출발하셔야 돼요. 이게 일반법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개별법으로 넘어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반법을 해석하셔가지고 원칙은 이미 예외 필수, 예외에 대한 예외 여기까지 검토하신 다음에 그 다음 국가공부 규정 태도에서 반드시 거쳐야만 오도록 하니까 이게 필요서 전체에서 말한 다른 법률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예외에 대한 예외에 들어올 여지는 없는지 거기까지 논정하셔가지고 선에는 이 예외에 대한 예외에 포섭될 만한 설문이 없어요. 그러면 반드시 거치지 않으면 소송으로 못 온다.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될 거라고요. 이해가 되셨죠?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죠. 세 번째 문제는 아마 다들 많이 연습이 된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이게 재결이잖아요. 여기서 하는 이 결정, 처분 변경 재결이죠. 이 결정이 이제 재결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니까요. 이 결정에도 이제 불만이죠, 이 친구는. 이 감봉 3개월로 바꾸어진 거. 여러분들 그 징계에서 정직보다 약한 것이 뭐죠? 감봉이잖아요. 그죠? 유리하게 바뀌었죠. 그죠? 유리하게. 이거 아마 제가 공식 가르쳐 드렸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심판을 거쳐서 소송으로 왔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소대상이 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 행정소송법은 원처분주의를 취하고 있죠. 다만,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경우에는 재결도 소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그때 재결의 고유한 위법은 제가 어떻게 바꿔 읽으라고요? 이 재결, 이 결정 때문에 갑에게 새로운 불이익이 초래된다면 그때는 이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재결을 다툴 수 있게 될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사안은 이 재결, 이 결정 때문에 더 좋아졌잖아요. 그러니 이것 때문에 갑이 새로운 불이익이 초래된 게 없는 마당에 이걸 다툴 필요가 어디 있겠냐는 거죠. 그럴 때는 이 재결, 결정에 의해서 바뀌고 남은 원처분을 소대상으로 하라. 이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그죠? 그걸 답안에 쓰는데 이것도 답 쓰는 기본 포맷을 공식처럼 제가 정리해 두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먼저 논점에 정리해서 이 답 쓰실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요? 대상 적격부터 반드시 쓰셔야 돼요. 왜 그래요? 대상 적격이 정해져야 그게 처분이잖아요. 그럼 제소기관은 그 처분을 기점으로 해서 카운트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대상 적격을 묻든 제소기간을 묻든 피고 적격을 묻든 간에 반드시 뭐부터 먼저 써야 된다고? 대상 적격을 먼저 축을 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취소 소송의 대상부터 반드시 먼저 쓰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결국은 원처분도 있고 재결이 있으니까 이 답 쓰는 공식은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가 뭔지 쓰고, 그럼 우리 행정소송법은 이 중에 이건지 우리 행정소송법은 원처분주의를 기본으로 하죠. 그죠? 그렇다면 원처분주의 하에서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만 재결이 소대상이 될 수 있죠? 그럼 이 고유한 위법의 의미가 뭔지 일반론 쓰시고요. 여기까지가 일반론이라고. 그런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설문과 같이 처분 변경 명령 재결이 아니라 처분 변경 재결이죠. 그죠? 이 변경 재결의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되겠는가? 이게 이제 구체론이잖아요. 이에 대한 학설, 판례 검토, 판례 따라 문제 풀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판례에 따라 다수설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결국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죠? 불리해진 게 없기 때문에. 따라서 변경된 원처분이 소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결국 뭐가 되는 거죠? 매를 며칠자가 그게 소대상이 되겠어요. 여기 있죠. 2022년 11월 1일자 감봉 3월. 이게 소대상이 되는 거라고요. 알겠죠? 그렇다면 이제 그게 나와 있죠. 감봉 3월로 변경된 2022년 11월 1일자 원처분이 소대상이 될 거라고요. 그렇다면 제소기간도 이걸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되죠?
90일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이 원처분에 대해서 지금 뭘 거쳤어요? 심판을 거쳤잖아요. 그럼 심판을 거쳤을 때는 제소기간이 기산점이 뭐가 된다고 배우셨죠? 그렇죠. 재결서 정본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소기간도 물어봤으니까 제소기간에 대한 일반론, 취소송의 제소기간의 일반론 행정소송법 옮겨 쓰시고요. 그럼 사안의 경우에서는 심판을 거쳐서 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재결서 송달받은 2022년 12월 9일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지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오늘 문제 같은 경우에 이 두 번째 문제와 이 세 번째 문제는 제 사례집에도 당연히 수록되어 있고요. 특히 이 세 번째 문제는 제 7회 모의고사에서 제가 논점으로 정확하게 출제했어요. 똑같이 나왔어요. 이걸 출제를 했었던 거고요. 이거는 제 사례집에 그대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답안을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걸 공부하신 분이라면 이 두 개는 아마 완벽하게 답안을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설문 1에 대해서는 누구나 아마 좀 힘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게 행정고시에 출제됐었을 때도 답안을 정확히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약간 고민거리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때는 왜 그랬냐면은 지금 여러분 시험 문제는 요건 부분에 대한 판단 여지는 묻지를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요건이 갖춰졌다는 전제하에 효과로 넘어왔을 때 이게 기속이냐 재량이냐를 참조 조문 활용하셔가지고 기속이라면 당연히 요구해야 되는데 요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의무를 저버리는 게 이 법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 법이다 이렇게 연결이 될 거로. 재량이라면 바로 요구 안 했다 해서 바로 이 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참조 조문 활용해 보면 기속으로 연결이 되실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답안을 구성하시면 돼요. 되나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해마다 제가 이 문제를 볼 때마다 아직 여러분들의 이 경찰 시험 문제가 그 뭐 특이한 걸 출제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각종 고시에 나왔던 문제 틀 속에서 약간씩 변형을 가하기는 한데 가끔 특이한 것이라는 게 여러분 입장에서 특이한 거고요. 보통 딴 데서는 많이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경찰 관련 시험에 출제 안 됐던 것들이 가끔씩 이렇게 선을 보이고 있다고요. 근데 이럴 때 여러분들이 너무 충격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 조건이 똑같죠. 어차피 내가 모르면 딴 친구도 몰라. 그럴 때는 여러분이 그동안 갈고 닦았던 배경지식을 갖고 어쨌든 백지 내지 말고 메고 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아는 부분, 이 두 번째 문제와 세 번째 문제는 알고 있잖아요. 이런 걸 쓸 때 돋보이게 쓰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이에요. 아시겠어요? 다 알고 쓰는 사람이 어디에요?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뭔가 아는 게 나왔을 때는 타인들보다 앞서려면 그동안 갈고 닦았던 것을 가지런히 정리해가지고 잘 선보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뭐 약술 문제, 이 경찰 책임 원칙, 이건 뭐 사례 논점 쓰면서도 엄청 많이 쓰셨을 거고요. 이건 뭐 경찰 책임 원칙이기 때문에 뒤통수 맞은 친구는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중배상 금지는 제 강의를 듣고 따라온 분들이라면 이중배상 금지도 계속 제가 언급해왔던 주제라는 걸 아실 거고요. 그 답 쓰는데 크게 무리가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그 1년 동안 열심히 잘 달려왔는데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되어 가지고 좋은 결과로 여러분에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1년 동안 했던 기본적인 농사는 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이제 진짜 마무리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내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또 분들은 이번 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행정법을 보다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을 강구해야 될 것이고 또 누구랑 같이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대충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정확하게 알아야만 차별이 생기고 그 차별 속에서 합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 치러진 이 경감 승진시험 행정법 기출문제 해설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고요. 이제 또 내년 시험을 또 올해 새로 들어오실 분들은 또 제 정규 강의 시간 때 또 같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